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제가 만약 영어 초보로 돌아간다면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원어민 문장을 계속 만드는 연습,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영어로 바꿔보는 거죠. 제가 오늘 원어민 영어 표현 10문장 준비했거든요. 한국어 문장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본 다음 영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천천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가 곧 여기 올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문장을 만들 때는요, 주어 동사, 누가 뭐 했다, 이것부터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주어는 그녀가, 그리고 동사는 올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She will be here soon. She will be here soon.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뭔가를 할 거다라는 미래,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게 바로 will입니다. 일단 기억 안 나면 will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뭐 계획이 짜져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be going to나 be 플러스 ing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will부터 입으로 내뱉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여기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면 비동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가다 오다라고 할 때 come, go 이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원어민들은 비동사도 정말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올게, 여기도 비동사가 사용됐죠. 그래서 she will be here, 여기에 올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 곧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soon 이걸 더했죠. 그래서 she will be here soon. 그녀가 곧 여기 올 거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he will be here soon. She will be here soon.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말에 뭐해요? 라고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조금 전에 우리가 will을 사용해서 미래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be 플러스 ing입니다. 우리는 보통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진행 중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확정된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tomorrow와 같은 미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뒤에 사용했죠. 그래서 이번 주말, 월화수목금 평일 입장에서는 주말이 미래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이 지금 넌 뭘 하고 있는 거니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뭘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묻기도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를 할 겁니까? 라고 계획을 묻는 표현이 되겠죠. 뒤에 시간만 바꿔가면서 What are you doing tomorrow? What are you doing next Friday? 내일 뭐 할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여행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빈도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How often do you travel? How often do you travel? 바로 how often do you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이 빈도수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can you, did you, do you 등 다양한 표현이 붙을 수 있는데 do you는 현재 시제를 활용한 걸로 뭐뭐 하세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뭐를 하는지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how often do you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이번에는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travel을 활용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헬스장에는 얼마나 자주 가는지,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뒤에 동사를 바꿔가면서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 형태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살짝만 뒤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How often do you travel? How often do you travel? How often do you까지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라고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걸 어디에 둬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ere should I put this? Where should I put this? 이번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죠? 어디에는 where.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렇게 상황에 맞는 의문사가 바로 등장하면 아주 첫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where 다음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니까 어디에 둬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should입니다. should가 기본 의미가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해야 한다인데요. Should I put this? 내가 이것을 두는 게 좋을까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냥 Should I put this라고 해서 이걸 둬야 하나요? 정도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완벽하게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도 되지만 같은 의미로 어디에 둬야 하나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가 어디에 둬야 하나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어디에 둬야 할까? 이런 말 할 때 should I 이거를 사용해 보는 거 나중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하나요? Where should I put this? 중요한 거에 강세 주는 게 영어 멜로디의 기본이거든요. 어디에 둬야 하나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Where should I put this? 이렇게 두 번 강세를 한번 줘보세요. Where should I put this? Where should I put this?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이번에 궁금한 건 무엇을, 뭐가 궁금한 거죠? 그때는 what. What. 일단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뒤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친구끼리 가볍게 쓸 때는 want to. 그래서 질문할 때는 do you want to?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하게 바꾼다면 would you like to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do you want to? 격식 있게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를 하고 싶으세요? 하다 동사 do를 붙여서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손하고 격식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부터 그 느낌을 살려서 말투에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편하게 Hey, what would you like to do?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손하게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네, 조금 어려운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녀는 매우 바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그녀는 매우 바쁘다가 아니라 바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조금 확신 있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요. She must be very busy. She must be very busy. 바로 must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의무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강한 의무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추측을 나타낼 때는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뭔가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냥 그녀가 바빠요 라고 하면 She is very busy. 이렇게 사용하겠지만 이번엔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She must be very busy. must를 넣어주시고 자연스럽게 뒤에는 동사의 원형, is의 원형 형태 be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강세 주시면서 She must be very busy. 내가 들었거든. 지금 사업을 3개 펼쳤대. 틀림없이 바쁠 거야.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대. 매우 바쁠 거야. 확신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한 느낌을 가진 추측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She must be very busy. She must be very busy.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메일 보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Have you sent the email? Have you sent the email?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과거 Did you send?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과거 어떤 한순간에 보냈냐고 물어보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의미를 하나만 살짝 추가할게요. 보내서 지금도 보낸 상태인지 이것까지 좀 추가해서 말한다면 Have you pp가 더 잘 어울립니다. 현재 완료 Have you pp. 이거는 과거 플러스 현재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다가 send the email. 그런데 send의 pp 형태는 sent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Have you sent the email? 이렇게 해주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지금 간 상태입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크게 뭐 구분하지 않고 did랑 have랑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편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Have you sent the emai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sent the email? Have you sent the emai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번째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영어로 해볼게요. When can we meet again? When can we meet again?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기존에 만들었던 대로 한번 다시 가보면 일단 궁금한 게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언제라고 하고 있죠? 언제는 when. 언제는 when. 그리고 언제 다음 보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can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돼요. 나라면 can I. 상대방한테 부탁하면 can you.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을까 하면 can we. 그리고 다시 만나다는 meet again. meet again. 다시 천천히 보면 언제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을까? When can we? 이번에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해보는 거예요. 너무 한 단어별로 하면 듣는 사람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의미 단위는 쭉 이어서 가주시면 좋습니다. When can we? 그 다음에 다시 만나다 meet again. meet again.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When can we meet again? When can we meet again?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죠? 9번째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강한 느낌보다는 나 시험 공부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좋겠어 정도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I should study for the exam. I should study for the exa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 have to. I must. 이거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험 떨어지면 나는 끝장나. 이런 느낌이고요. I should는 해야겠는데 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의미가 약간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말투부터 I should study. I should study.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공부하다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 공부를 하다라고 해서 study for 어떤 시험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study for the exam. study for the exa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나 이제 시험 기간이 좀 다가왔네. 뭐 시험 전주나 전전주 정도 되면 have to를 써도 괜찮겠지만 뭐 한두 달 전이다. 아직 많이 남았다 하면 좀 하는 게 좋겠어. 해야 돼. 이 정도 느낌으로 I should study for the exa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느낌 살려서 한번 더 해볼게요. I should study for the exam. 그렇죠? 그 다음 10번째는요. 지금 뭘 읽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영어로 What are you reading now? What are you reading now? be 플러스 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reading?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있을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뒤에 현재 now 지금이 붙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됩니다. 만약 What are you reading tomorrow? 이렇게 하면 내일 뭐를 읽을 겁니까? 라는 미래 느낌이 되겠지만 now가 붙은 이상 지금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를 읽고 있는지 친구가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저거 2시간째 계속 읽고 있네. 뭐가 그렇게 재밌지? 라는 느낌으로 What are you reading now? What? Reading. 중요한 부분에 강세 주시고 아닌 부분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reading now?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원어민만의 멜로디를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 reading now? 지금 뭐를 읽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큰 소리로 2번씩 따라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곧 여기 올 겁니다. She will be here soon. She will be here soon. 이번 주말에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얼마나 자주 여행하세요? How often do you travel? How often do you travel? 이걸 어디에 둬야 하나요? Where should I put this? Where should I put this? 뭐 하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그녀는 매우 바쁠 거예요. She must be very busy. She must be very busy. 이메일 보냈어요? Have you sent the email? Have you sent the email?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When can we meet again? When can we meet again?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I should study for the exam. I should study for the exam. 지금 뭘 읽고 있어요? What are you reading now? What are you reading now?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말하기.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저한테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시죠? 그럴 때는 매일 이 연습만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 영어 회화가 됩니다. 간단하지만 입에서 잘 안 나오는 표현들. 저 거기 가본 적 없는데요.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3초 안에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정말 친절하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10문장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거기 가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이번에 현재 완료로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할 때 많이 사용돼요. 뭐뭐 해본 적 있어요? 뭐뭐 해본 적 없어요? 이런 것들 말이죠. 여기서는 가본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를 가서 거기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원어민들은 비동사를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I've never gone, go를 쓰는 게 아니라 I've never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 부정은 I haven't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I've never, never를 썼어요. I've never been there. 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죠. 한국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서울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할 때 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이 대답은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Never. 여기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가본 적 없어요는 I've never been there.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데 여행 가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맛있는 식당이죠.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영어로는요.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an you를 쓸 수도 있지만 could you라고 하게 되면 더 공손한 느낌이 돼요. 이게 가능성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줄 수 있어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뭐뭐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돌려서 말한 느낌이 돼요. 더 공손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Could you recommend 뭐를 추천하냐면 식당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a restaurant 이렇게 했죠. 그래서 편하게 쓰실 거면 can you가 잘 어울리지만 좀 더 나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라고 하면 could you를 써서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몇 시에 자러 가세요? 라고 묻고 있죠.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몇 시다. 영어로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까지 한 번에 가셔도 좋은데요. when을 써서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지만 언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몇 시인지 물어본다면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를 가진 do you를 더해서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상대방이 몇 시에 뭐뭐 하는지 궁금할 때 헬스장은 몇 시에 가세요? 샤워는 몇 시에 하세요? 이렇게 궁금한 걸 뒤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go to bed 이걸 썼죠? 그러면 몇 시에 자러 가세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 두 가지 의미 단위 중에 안 되는 부분을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앞에 건 잘 나오는데 뒤에 게 안 된다. 그러면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go to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부드럽게 빠르게 하다 보면 go to나 go to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한 다음에 다시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잘 되네. 이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횟수는 다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이 영어가 머리로 아는 거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이것도 have pp네요. have pp는 현재 완료. 그러면 어떤 의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She has been sick for a week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그녀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아프구나. 지금 또 콜록콜록하면서 아픈 상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have pp인데요. 그냥 우리가 그녀는 아파요 라고 하면 She is sick. 그냥 상태를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she have pp니까 has been sick. 이렇게 바꿔주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프구나 라고 쭉 이어지는 시간을 말해줄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언제다, 뭐뭐 동안이라고 하면 for를 써주시면 돼요. for a week.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 되겠죠. 그녀는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를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그냥 she is sick라고 하면 아픕니다 라고 지금 아픈 게 되고요. She was sick 하면 아팠어요 라고 예전에 아팠던 걸 얘기하는데 이걸 두 개 연결하는 게 현재 완료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How? 뭐뭐 하셨나요? Did you? 두 개 더하면 How did you? How did you?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누가 툭 치면 How did you? 라고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오다, 가다라고 할 때 go나 come을 많이 생각하는데 get 동사도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get이 약간 변화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거나 가거나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끼리 뭔가 길을 물어볼 때 get 동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저거는 얻다나 받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착하다, 오다, 가다까지 같이 알아두신다면 대화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ow did you get here?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막 꼬불꼬불 오기 힘든 곳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도착하면 저분은 어떻게 오셨지? 지금 차 수리 맡겨서 오기 힘들 건데 그런 느낌으로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일 늦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늦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늦을지도 몰라요. 늦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한데 그럴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면 되죠? I might be late tomorrow. I might be late tomorrow. 바로 might가 등장하면 됩니다. 추측 중에서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대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I will be late 하면 늦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이상은 늦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I might be late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늦나? 뭔 일 있으면 늦을 수도 있는데 아닐 것도 같아. 이런 느낌이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 I might late 비동사를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ate 하면 늦다가 아니라 늦은 이라는 의미니까 be late 비동사를 꼭 같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머리를 살짝 긁으면서 I might be late tomorrow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might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might be late tomorrow. I might be late tomorrow. 내일 늦을 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요. 머리를 잘라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머리 잘라야 돼. 네, 머리를 정말 자른다. 이거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되겠죠? 영어로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저도 오늘 간단하게 머리 자르고 왔는데요. 이 머리를 자르다, 이발하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 get a haircut. 특히 남성분들 매달 머리 자르시죠? 그거를 바로 get a haircu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다 다시 해볼까요? get a haircut. get a haircut. 그러면 잘라야 해요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들 사용하는 게 have to입니다. 이거는 꼭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안 자르면 내일 학교에서 두발 검사하면 엉덩이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잘라야 된다. have to.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지저분해서 머리를 좀 자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need to가 잘 어울려요. have to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I need to. 저 뭐뭐 해야 합니다. get a haircut.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머리를 잘라야 해요. 그리고 8번째는 콘서트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뭐뭐는 어땠어요? 라고 상태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How was? 너의 하루는 어땠니? 그 영화 어땠어요? 콘서트는 어땠어요?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상 대화할 때 너무 쓰기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패턴 영어 책에서도 꼭 이걸 포함시키는데요. 이번에는 콘서트 다녀온 친구에게 How was the concert? 그 콘서트는 어땠어? 라고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부터 외워주셔야지 나중에 대화할 때 훨씬 더 쓸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콘서트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 다음 9번째는요.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말이 등장할 거고요.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 뭐뭐 해 주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만들어 볼게요. She is going to teach us Korean. She is going to teach us Korean.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 단위는 she is going to.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데요. will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will이 기본이고 여기서 뭔가 예정된 일들,
뭔가 생각을 미리 해둔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면 be going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냥 뭐뭐 할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얘기한다면 will, 미리 뭔가를 할 거라는 계획이나 생각 정도가 있었다면 be going to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말은 같아도 이 느낌에 따라서 두 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 느낌을 넣어서 she is going to, she is going to. 자, 이제 뭘 할 건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건네준다, 아니면 건네준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주다 동사들은요, 형태가 주다 동사 넣은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르쳐주다, teach. 누구한테 가르쳐주냐면 우리한테, us. 뭐를 가르쳐주냐면 한국어를, Korean. Teach us Korean.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 되겠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주다 동사가 등장해도 이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Teach us Korean. Teach us Korean.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여기로 언제 이사 왔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 온 겁니까? 여기로.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쭈쭈쭈 문장이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완성됐고 이거와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When did you move here?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 시간이 걸리긴 할 건데요. 나중에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니 언제 뭐뭐 할 겁니까? When did you? When did you? 언제는 when,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 이거 두 개 묶으면 when did you? 언제 하셨나요? When did you?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when의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쉬울 거예요. When did you? When did you? 그 다음에 여기로 이사하다 move here. Move here. move는 움직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사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e here 하면 여기로 이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연결해 볼게요. 언제 뭐뭐 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여기로 이사하다 move here. When did you move here? 강세 두 번 넣으시면 되겠죠? When did you move here? 이렇게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강세 살짝만 주셔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로 언제 이사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move here?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가물가물할 때 또 얘기하면서 살려주는 게 좋거든요. 네, 만약 환경이 된다면 꼭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거기 가본 적 없어요.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몇 시에 자러 가세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내일 늦을 수도 있어요. I might be late tomorrow. I might be late tomorrow. 머리를 잘라야 해요.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콘서트는 어땠어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거예요.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여기로 언제 이사 왔어요? When did you move here? When did you move here?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영어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만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술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어민이 매일 쓰는 10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꼭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이거는요. I have to wake up early. I have to wake up early.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I have to를 사용해 보겠는데 이거는 뭐뭐 해야 된다는 강한 느낌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죠. I have to. 나 꼭 해야 돼. 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I have to.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하면 끝나겠죠? Wake up early. Wake up 하면 일어나다고요? early는 일찍이죠. 그래서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다가 됩니다. Wake up early. 두 가지 의미단위 붙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I have to. 일찍 일어나다. Wake up early. I have to wake up early. 나중에 I should wake up early. 이렇게 have to를 should로 바꿔서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 일찍 일어나는 게 좋겠어 정도의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결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 여기까지 모두 말해준다면 They haven't decided yet. They haven't decided yet. 이렇게 돼요. have pp, 이건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야. 이걸 말해주는데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부정은 haven't pp, have not을 줄여서 haven't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They haven't decided. 아직은 yet. 그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They haven't decided yet.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걔네들이 아직도 결정 못해서 지금까지도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생생한 느낌이죠. 그래서 They haven't decided yet.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Can you speak slowly?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can you입니다.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can I라고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말이 너무 빠르면 조금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Can you speak? 천천히는 slowly. slowly. 이렇게 뒤에 ly 붙은 형태를 가끔씩 볼 수 있을 건데요. 이거는 뭐 어릴 때 부사라고도 배웠고요. 용어보다는 이 동사나 문장 전체를 부드럽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다는 speak인데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speak slowly 라고 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추가될 수 있겠죠. 가끔씩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 그때 배웠던 그거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peak slowly? Can you speak slowly?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는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나 뭐뭐 할게. 미래를 나타내는 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will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팍 결정해서 내가 할게.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할 일을 말할 때 일단 will부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 will. 나 뭐뭐 할 거야. I will. 뭘 할 거냐고 얘기하냐면 call you back. call이 전화하다인데요. 그냥 call you라고 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라는 말이 되지만
call you back. call이랑 back을 합치면 다시 전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전화하다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끊어야 될 때 우리 다시 전화한다고 하잖아요. 뭐 한국말처럼 우리 콜백 할게처럼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call 누구누구 bac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할게요는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급한 일 있을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5번째는 회의가 몇 시에요? 라고 하고 있죠? 몇 시라고 할 때 떠오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몇 시는 what time? What time을 가장 먼저 넣어주시면 되는데 단순히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 is it? 이런 표현 우리 어릴 때부터 가끔씩 써보곤 했는데요. 여기서는 it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회의라고 해서 the meeting 그거를 it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What time is the meeting? 회의는 몇 시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시간이 궁금할 때는 what time을 문장 가장 처음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회의가 몇 시예요?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6번째는 스키 탈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뭐 할 줄 아세요? 플러스 스키 타는 방법.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2가지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꺼내면 Do you know how to ski? Do you know how to ski?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Do you know? Do you know? 뭐 뒤에는 그냥 Do you know me? 저 아세요? Do you know BTS? BTS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대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양한 문장이 등장할 수도 있고 뭐 when 같은 의문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how to를 써봤는데요. how to 동사 원형을 사용하면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다, ski 이걸 뒤에 넣어서 how to ski 스키를 타는 방법, 스키 탈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세요? 스키 타는 법을 Do you know how to ski? Do you know how to ski?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ski? 스키 탈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새 신발을 사야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바꿔볼게요. I need to buy new shoes. I need to buy new shoes. 아까 have to를 사용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 살짝 약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해야 된다. need to. I need to. 그래서 내가 신발을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신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신고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발을 살 필요가 있겠죠. I need to buy new shoes. 새로운 신발을 사다를 뒤에 넣어줬어요. 항상 동사부터 꺼내야 돼요. 새 신발을 사다가 영어에서는 사는데 그게 새 신발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어순 생각하면서 동사가 먼저 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발이 아예 없고 뭐 진짜 큰일 나는 거면 I have to buy new shoes.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우리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새 신발 좀 사야겠어. 이 정도로 얘기하면 I need to buy new shoes. have to, need to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여기에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가 궁금한 거죠. 영어로 해볼게요.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보통 미래를 말할 때 will you라고 will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인데요. 여기서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추가돼서 확정된 느낌의 미래를 말한다면 be 플러스 ing, 우리 진행형과 똑같은 그 형태를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보면 일단 얼마나 오래라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how long이거든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너는 머무를 거니까 will you stay가 아니라
Are you staying? 이라고 써봤어요. Will you stay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보다 뭔가 좀 더 확정된,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좀 더 확정된 느낌이라면 Are you staying도 잘 어울립니다.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그래서 우리가 입국 신고할 때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뭐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거냐, 어디에 머무를 거냐. 그때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또 들을 수 있거든요. 모르는 것들, 어색한 것들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해 보면서 나중에 입국 신고할 때 잘 듣고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다 같이 두 번 해볼까요?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대답은 여기 나온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I'm staying here for 2 weeks. 저는 뭐 2주 동안 머무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9번째는요. 그들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늦게 올 겁니다. 틀림없이 늦게 올 거예요가 아니라 늦게 올 수도 있겠는데 정도라면 They might come late. They might come late. 바로 might를 써주시면 됩니다. 꼭 그럴 거야. must. 아니면 그냥 그럴 거야는 will도 괜찮아요. 두 개 다 좀 확신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뭐 할 거다라는 느낌인데 might를 쓰게 되면 5대5 정도 헷갈릴 때, 잘 모를 때,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They might. 걔네들이 뭐뭐 할 수도 있을걸? 뭘 할 수도 있죠? Come late. 늦게 오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늦게 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이 They might come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They might come late. They might come late.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감정이입 살짝 넣어서 늦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hey might come late. 이렇게 어색한 감정 연기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속 가보면요. 10번째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정답이 있기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는지 그에 맞는 표현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I should go home now. 자,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이렇게 썼으면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I should go home now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 큰일 났다. 지금 집에 가서 꼭 해야 될 일인데 꼭 가야 돼.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have to를 사용했겠죠. 그게 아니라 should를 썼으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죠. I should go home now.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덩어리 표현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집에 가다는 중간에 딱히 to 같은 거 붙이지 않고 go home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이제 집에 가야 해요. I should go home now. I should go home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배웠던 문장들 가물가물한 거 다시 한번 살려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찍 일어나야 해요. I have to wake up early. I have to wake up early. 그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They haven't decided yet. They haven't decided yet.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peak slowly? Can you speak slowly? 다시 전화할게요.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회의가 몇 시예요?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스키 탈 줄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ski? Do you know how to ski? 새 신발을 사야겠어요. I need to buy new shoes. I need to buy new shoes. 여기에 얼마나 머무르실 거예요?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그들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They might come late. They might come late. 이제 집에 가야 해요. I should go home now. I should go home now.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일상에서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제와 조동사 등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얼추 알거나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장들 모두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도 설명 들으면서 하나씩 따라하면 충분히 문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가게가 언제 문을 닫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이렇게 됩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 건 언제잖아요. 언제는 when, 이걸 문장 가장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너는 뭐뭐 하니? 라고 해서 do you인데요. When do you? 라고 하면 너는 언제 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가게를 주어 주인공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 do you가 아니라 does the store. do 대신 does를 사용한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닫니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조금 익숙한 do you 대신 does 다음에 사물을 넣는 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정말 깔끔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그렇죠? 두 번째는 그걸 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되겠죠? I haven't tried that before. I haven't tried that before. 이렇게 만들어 보겠는데 have pp가 현재 완료 형태죠. 이거의 부정 형태는 haven't pp 이렇게 돼요. haven't, 여기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try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pp 형태니까 tried 이렇게 되겠죠. I haven't tried. 그리고 여기서는 그걸 해본 적 없다고 하니까 I haven't tried that. 전에 그걸 해본 적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I haven't tried that before. 이렇게 먼저 앞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추가되는 부분을 더해 가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haven't tried that before. I haven't tried that before.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Could you wait a moment? Could you wait a moment? Can you wait a moment라고 can you를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를 could로 바꾸면 조금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됩니다. 이게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 느낌이라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정도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해주실 수 있나요? 보다 더 공손한 느낌이 나죠? 돌려 말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wait를 넣어서 Could you wait? 혹시 있잖아요. 가능하시면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잠깐은 a moment.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oment? Could you wait a moment? 그런데 뭐 can you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는 건 없어요. could로 바꾸면 그런 느낌이 살짝 더해진다는 거. 그렇게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루가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죠. 하루 어땠는지. 이럴 때는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영화 보고 오면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보고요. 여행 갔다 오면 여행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많이 하죠, 평상시에. 그래서 나중에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쓸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How was, 어떤 상태였는지, 어땠는지 물어보는 패턴이고요. Your day,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기분 좋게 물어보면 또 다정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째는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뭐 먹고 싶은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요리를 하든 아니면 식당에 가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궁금한 건 뭐를 먹고 싶으냐요? 무엇이니까 what. 무엇은 what. 그리고 너는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want to라는 패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go? 가고 싶어?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 이렇게 뒤에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eat. 그래서 무엇을 what. 하고 싶으세요? Do you want to? 먹다. eat. 뭐 먹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도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What is your name? 이렇게 what이 가장 먼저 등장해 주시면 되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냐고 물어볼 때는 Do you want to? 이 조각조각을 다른 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떠올랐을 때 무엇은 what?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먹다는 eat. 각각을 이해하고 붙여서 쭉 문장을 얘기하는 것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도와주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고 할 때는요. I will help you clean up. I will help you clean up. help you, 너를 돕다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동사 원형으로 어떤 행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붙일 필요 없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clean 하면 청소하다인데요. 끝까지 깨끗하게 싹 치우다라고 해서 clean up. 이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clean 대신 clean up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가장 먼저는 I will로 시작하고 있죠. I will.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죠. I will help you. 너를 도울게. clean up. 청소하는 걸 돕는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help you clean up. I will help you clean up.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생일은 언제예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언제죠? 언제는 when.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조금 익숙한 문장 구조지 않나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무엇은 what이죠? 이름은 name이고요. 그래서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when. 그리고 언제인데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죠? name 자리에 생일을 의미하는 birthda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되는 거죠.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name?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들을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8번째는요.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여성분께서 막 말씀하셨는데 혹은 내 친구인 여자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있는 반면 저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약하게나마 맞을 수도 있겠다 5대5 정도 되는 추측을 해볼게요. 그거는요. She might be right. She might be right. 그냥 she is right 하면 그녀가 옳아, 그녀가 맞아 이렇게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확실하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는 걸이라고 추측을 한다면
might가 잘 어울려요. 뭐 확신을 가진 추측이라면 she must be right. must를 사용해서 틀림없이 그녀가 맞을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할 때는 might를 써주세요. might. 헷갈리는 느낌으로 migh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she might be right.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e might be right.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느낌으로 She might be righ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9번째는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는지, 먹어본 적 있는지, 가본 적 있는지 이렇게 무언가 경험을 물어본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건 바로 have you. have you pp입니다. 현재 완료형의 질문이죠. have you done. 하다 do의 pp 형태는 done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사 take라던가 do라던가 make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동사가 만약 1000개 있다고 하면 1000개가 모두 똑같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부분 정말 중요한 게 훨씬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알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have you done this?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가 되겠죠? 했어, 할 거야, 하니가 아니라 해본 적 있어요라면 have you pp입니다. have you done this?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before 하면 전에죠? 그래서 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 라는 의미가 돼서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텐트를 치러 갔는데 옆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같이 하자.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Have you eaten this before? 하면 이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단어만 바꿔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멜로디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고 중간에 있는 동사만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번에 궁금한 건 어디서 뭐뭐 했니? 어디서죠? 여기서는 그냥 어디서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뭐 하셨나요를 하나의 덩어리로 패턴처럼 꺼내보세요. 그렇다면 Where did you learn that? Where did you learn that?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는 where 뭐뭐 하셨어요? Did you? Where did you? 라고 하면 어디서 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where만 기억하는 것보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do you, did you가 붙어서 패턴처럼 사용되는 이 덩어리를 기억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Where did you? 어디서 하셨어요? Learn that. 그것을 배우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 did you learn that? Where did you learn that? 한 번 또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너무 능숙하게 막 할 때 있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Where did you learn that? 한 번 더 해볼까요? Where did you learn that?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을 최대한 많이 괴롭혀서 말씀하시면 문장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와서 나중에 사용할 확률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을 괴롭힐 시간인데요. 2번씩 같이 따라 말하면서 우리 애매하게 기억하는 것들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가게가 언제 문을 닫아요?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그걸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I haven't tried that before. I haven't tried that before.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oment? Could you wait a moment?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뭐 먹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요. I will help you clean up. I will help you
clean up.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She might be right. She might be right.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Where did you learn that?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로 3초 안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영어의 어순으로 말해보면 되는데요. 초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 기본적이면서 일상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 이거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복잡한 문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문장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더 연습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need to practice more. I need to practice more. 자,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문장은 누가 무엇을 했다. 이게 기본이죠. 내가 연습한다. I practice.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좀 어색하죠. 연습해야 해요라고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need to. 이거를 중간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I need to practic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너보고 상대방한테 조언하는 거라면 You need to pract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하다가 답답해서 나 더 연습해야겠어 라고 하면 I need to practice. 누구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주어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요.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need to. 너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은 have to. 그 느낌은 문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장 얘기할 때는 I need to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 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더 연습하니까 이 추가 느낌 더, more 이거는 끝에 붙여줄게요. 중요한 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더 연습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more. 나 더 연습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mo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거는 제가 패턴 영어 책에서도 한 번씩 등장시킨 건데요. How often?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는 how often.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did you, do you, can you 등등 물어보는 것들을 뒤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꺼번에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는 패턴처럼 쓰이기도 하죠.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외식하다는 eat out.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세요는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외식하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먹다가 eat인데 바깥으로 가는 걸 out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다라고 해서 eat out, 외식하다가 됩니다. 긴 문장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how often do you 같은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주 쓰다 보면 정말 몸에 착 달라붙어서 여러 번만의 패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됐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많이 만나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 미니멀 영어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를 입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는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됩니다.
입어야 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should I입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I should, 나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질문이 되죠. Should I? 내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Should I wear? 내가 입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I wear? 내가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씩 변환시키지 않고도 바로 should I wear 쭉 이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는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요가 되기도 하고 그냥 뭘 입어야 할까요 정도로 간단하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번역해서 넣는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should I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말투나 습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그것보다는 입을 옷이 없을 때 뭐 입어야 돼? 뭐 입는 게 좋겠어? 이 정도 느낌이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What should I wear? 나중에 옷장 앞에서 꼭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묻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do you need 필요하세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좀 원하는지 이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help? Would you like라고 하면 무언가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Do you want 보다 한 단계 더 공손하고 격식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Would you like some help? 도움이 좀 원하시는가요? 도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필요한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do you need를 사용해서 do you need some help? 이것도 정답이고요. 같은 상황의 원어민들은 Would you like some help? 도움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감정이입해 주세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공부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 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말하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늘은 일찍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면 I must leave early today.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must leave.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막 강한 느낌,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 떠올랐으면 정답입니다. 꼭 해야 된다. must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정말 강한 의무감입니다. I need to, I should를 쓰는 것보다 더더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일찍 가서 할 일이 꼭 있는 겁니다. 나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애가 3살 생일이 돼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빠 어디가 언제 와 막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시에 초를 꼭 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하면 안 돼. I must leave early. 나 일찍 가야 돼. Today. 오늘은 일찍 가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만약 여기가 일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집으로 우리 떠난다, 가버린다라고 해서 leave도 많이 사용해요. 이 장소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찍 가야만 합니다. I must leave early today. 면접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약속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는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고 묻고 있고 이건 영어로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이렇게 말합니다. How do you say this? 어떻게 말하니 이것을?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의문사가 먼저 등장하고요. How, 어떻게. 그 다음 뭐뭐 하세요. Do you 라고 하고 있죠. Do you, did you, 그 다음에 will you, can you 등등 여러 가지 나중에 섞어서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씩 자리 잡을 때니까 그때까지 마음껏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세요는 how do you. 이것을 말하다 say this. 연결해 볼까요? How do you say this? How do you say this?
그리고 한국어로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는 인과 함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Korean이 아니라 in Kore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스페인어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일본어로 말해요? 등등. 그때 뒤에 있는 언어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국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일본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Japanese? 영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와본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할 때 현재 완료 have pp 부드럽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이걸 영어로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와보다, 와서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go, come, 가다 오다 대신에 비동사의 pp 형태 bean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와본 적 있어? 나 여기 와본 적 없어. 여기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모두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have p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have는 주어에 붙어서 이 축약돼서 거의 안 들리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I have는 up 이렇게 부가 살짝 받침자로 들어가요. They have는 they've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얘기하면 연음돼서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they've been here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소리 안 들리게 they've been이라고 하는 것보다 강세 살짝 넣어서 they've been here 약간 they've been 정도로 들리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They've been here before.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라는 경험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경험은 have pp 현재 완료. 그래서 그들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강한 느낌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hould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ust나 have to는 너무 강한 느낌이고요. 그냥 전화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I should 말할 때 느낌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I must 뭔가 좀 강한 느낌의 표정까지 지어서 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유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약간 눈썹을 살짝 올리면서 I should 이렇게 내 몸과 얼굴이 함께 반응한다면 나중에 말할 때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all him back 전화하다 그에게 다시 call back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대상을 넣어 주시면 돼요. call me back 이러면 나한테 다시 전화하다. call 철수 back 철수한테 다시 전화하다. 남자라면 call him back 여자라면 call her back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시면 가장 좋겠죠?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합니다.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완성됩니다. 9번째는 일을 몇 시에 시작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이번에도 2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궁금할 때 몇 시에라고 할 때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라고 일반적으로 평상시 하는 걸 물어보면 do you 그래서 몇 시에 하세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일을 시작하다 start work start work 2개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뭐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다를 배운 겁니다. Study English. 같이 영어학원에 다니는 우리 친구 A 양한테 너는 영어 공부를 몇 시에 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맞다 이거 배웠지. 몇 시에 하세요는 What time do you?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그리고 이걸 한 2번, 3번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착 달라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꺼냈지만 나중에는 미나, what time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싸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으니까 나중에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 훌륭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는 매우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그녀는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She must be very happy. 자, 제가 must를 썼습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무감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추측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일 거야 라는 추측에서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뭐뭐일 겁니다 라는 아주 확신에 찬 추측이 되겠죠. 제가 친구 중에 미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로또 복권 1등? 와우, she must be very happy. 이거는 행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안 행복할 수도 있겠죠. 1등인데 남들은 30억짜리 당첨된 나는 15억이야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90% 이상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을 담아서 mus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비동사 이거 빠뜨리지 않고 꼭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원래 she is인데 is의 원형 형태 be가 들어갔습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she must very happy. 비동사가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필수죠. 꼭 넣어주세요. She must be very happy. 부럽다라는 생각으로 She must be very happ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배웠던 거 영어만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가물가물한 것들을 이제 아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줄게요. 더 연습해야 해요. I need to practice more. I need to practice more.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뭘 입어야 할까요?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도움이 필요하세요? Would you like some help? Would you like some help? 오늘은 일찍 가야 해요. I must leave early today. I must leave early today.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해요.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일을 몇 시에 시작하세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그녀는 매우 행복할 거예요. She must be very happy. She must be very happy.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해요.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지금 빨리 한번 적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까지 하면 내가 말해보고 써봤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